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한과 체제가 다른 북한의 경우 추석날의 풍경은 어떨까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북한의 추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장 열흘까지 쉬는 황금 연휴로 굉장한 그 명절로 치부가 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요? 북한은 추석하면 그냥 명절 순위에서 한참 아래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많이 쉬지는 못하고 네. 하루 정도 이렇게 쉽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북한도 해방 직후부터 이제 쭉 60년대까지는 추석이 상당히 우리처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개인 숭배, 그러니까 정확히 66년 이후에 이 추석은 봉건 6.25 사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을 섬겨야 되는데 이 6.25 사상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제 때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속 명절 추석을 이렇게 억압한 것이 네. 말하자면 천황을 섬겨야 되는데 6.25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혹은 또 모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걸 또 억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추석을 억압했듯이 북한도 67년 이전까지는 추석도 우리와 똑같이 샜는데 그 이후부터 이게 통제를 한 겁니다. 네, 북한의 명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민속 명절과 정치적인 명절로 나누는데 네. 민속 명절이라 봤자 이게 추석 하루 쉬고 구정 때 한 2, 3일 쉬고 그다음에 단오날이라는 게 또 북한은 조금 우리보다 더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민속 명절이고. 네, 왜 단오날은 그렇게 의미를 두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경사회고 이제 농촌에서 머리를 예. 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과거부터 참 우리보다는 좀 경사스럽게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적 명절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아까 민족 최대의 명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북한은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이 있습니다. 네. 그날은 바로 이제 1912년 4월 15일 김일성이 태어난 날. 그날이 이제 최고 명절이고 보통 2, 3일 쉬고 그다음에 이제 2월 16일 김정일이 태어난 날, 그다음에 9월 9일 정권 수립, 또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연휴 기간에 북한에는 네.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추석보다 더 규모가 큰 거죠. 네. 우리는 사실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서 진짜 며칠 동안 쉬는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추석 명절은 그렇게 순위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밖에 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족이 모이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관습이 이제 네. 67년도에 추석을 없앴다가 72년도 남북 대화하니까 이게 한국은 그런 걸 잘하는데 자기네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추석을 좀 쇠라 그랬지만 국가적인 공식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88년부터 이 추석을 공식 명절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도 하루밖에 안 되니까 이동할 수도 없고 또 북한에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두 사람당 한 대씩 승용차가 있고 예. 고속버스, KTX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그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수단이. 모일 수도 없고 또 모이면 거기선 다 이제 식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생각지도 않던 식구가 5명인데 10명, 20명 모이면 사실 먹을 걸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이 이제 단절이 돼 가지고 지금 모이는 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상류층이나 지도부는 어떤가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또 말하자면 김일성의 만수대 운동의 동상, 대송산, 만경대 이런데 무슨 혁명 열사능 이런데 찾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고 평양은 좀 특권층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차례나 이런 걸 또 잘 안 지내고 그걸 좀 지내는 사람들을 좀 촌스러운 걸로 이렇게 보는 문화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묘도 가진 않는 건가요? 성묘를 거의 안 가죠. 왜냐하면 농촌에서 자기 부락의 묘지가 있으면 가지만 예. 멀리 무슨 삼촌 고모가 찾아와서 묘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성묘 가는 것도 없어지고 아침에 그냥 차례상 지내는 걸로 대체로 추석을 보냅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좀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나라 정책상 이렇게 된 걸까요? 그 국가 정책상 개인 숭배다, 봉건 6.25 사상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이런 지도자들한테 잘 섬기는 거면 됐지. 예. 이미 다 죽은 조상을 섬겨서 무엇하느냐. 이런 이제 봉건 6.25 사상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단절한다.
이러면서 이런 걸 이제 단절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장마당 문화가 생기니까 네. 좀 음식도 조금 살 수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여행증 명소도 조금 완화돼서 시군 단위의 친척들은 간혹 모이는 경우가 있지만 멀리 기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려면 반드시 여행증이 아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친척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참 가깝지만 다른 풍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절하면 아무래도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송편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북한에서도 추석에 먹는 뭐 대표적인 음식이 있나요, 따로? 북한도 뭐 대표적 하면 이제 송편. 네. 근데 송편이 우리 건 여기 조금씩 한데 예. 그리고 그 안에 뭐 또 이제 참깨가 들어가거나 예, 무슨 콩도 넣고 콩도 넣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은 제가 먹어본 경험으로는 송편하면 그 한 세네 배 정도 이만큼 큽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냥 팥이나 이런 그 줄당콩을 삶아서 그걸 찧어서 넣지 무슨 깨소금을 넣거나 그 참깨가 거의 없거든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아주 덩어리가 크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송편하면요, 뭐 예쁘게 빚어야지 예쁜 딸을 낳는다. 이런 풍습도 있고요. 이런 말도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송편은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빚기가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네. 좀 꽃처럼 빚어야 되니까 간단하다고 할까. 근데 북한 송편은 크니까 그냥 집어넣고 팥이나 콩을 집어넣고 부치기만 잘하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그걸 잘 빚으면 뭐 이쁜 딸을 낳는다 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상차리는데 뭐 우리는 홍동백소, 네, 붉은 그렇죠. 것은 동쪽에 놓고 뭐 하얀 것은 서쪽에 놔야 된다. 아까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한과 가지는 이제 좌측에 놓고 네. 사과는 우측에 놓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제가 이 YTN에 오기 전에 이제 탈북민들 한 20명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각지에서 온 네.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홍동백소라는 말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한 20명 중에 한 3명은 들어봤고 나머지는 홍동백소를 잘 모릅니다. 네. 그럼 차례상에 북한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올리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하얀 쌀밥에다가 예. 송편, 그다음에 이제 닭을 잡으면 네. 닭고기,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돼지도 좀 잡으니까 돼지고기, 그다음에 생선. 근데 생선도 우리는 주로 굴비나 조기를 올리죠. 예.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룰이라는 게 없나요? 네, 룰이 없고 뭐 도루묵이면 도루묵, 뭐 칼치면 칼치 그냥 생기는 대로 생선을 갖다 놔서 그냥 조상이 잡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부유층에서는 순대를 제사상에 올리고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 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가요? 그 순대가 왜 북한에서 예. 고급이냐 하면은 우리는 돼지를 많이 잡으니까 순대가 뭐 어디 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순대를 돼지를 제한되게 잡으니까 그 내장이 수가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또 순대를 만들려면 그 안에 우리는 이제 잡채나 뭐 야채를 넣지만 북한 순대는 다 쌀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 쌀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고 순대 역시 마음대로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건 부자들이 제사상에 올려놓는 게 순대고 보통 사람들은 사실 순대를 거의 먹어보기조차 힘든 게 북한의 그 식생활 문화입니다. 네. 부유층에서는 또 뭐 털개, 문어 등도 나오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 털개 문어는 이제 동해 바다에서 잡히는 그 특산물인데 예. 원래 뭐 그건 다 이게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교시에도 뭐 낙지를 먹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말이 네. 있는데 사실은 또 북한은 낙지와 오징어를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또 부릅니다. 문어를 낙지, 저 오징어라 그러고 오징어를 낙지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름이 언젠가 바뀌어 버려서야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기자 말씀하신 그 털개 네. 뭐 이런 거는 사실 동해 바다의 그 특산품이지만 대체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먹어보기 어렵지만 부자들은 그걸 반드시 또 구해서 이 제삿날 상에 올라놔서 내 후손이 오늘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북한이 지금 그 장마당 문화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는데 이 제사상 하나만 봐도 부자와 특권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혹시 좀 궁금한데 배급 문화도 좀 추석 때는 특별 배급이 좀 나오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 특별 배급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노동당 창건일, 뭐 김일성 생일 그 정치적인 명절이 비중이 높은 게 그 높은 것만큼 선물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명절은 추석은 선물이 제일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명절이 밀리는 겁니다. 네. 그러나 뭐 선물이라 봤자 사실 술 한 병, 뭐 식용유, 뭐 한 리터 이렇게 돼지고기 뭐 1kg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돼지고기 1kg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싸지만 북한에서는 돼지고기가 장마당에서 한 10,000원씩 하는데 보통 노동자의 월급이 3,000원 정도밖에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돼지고기 한 킬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 월급만 받아먹고 국영기업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돼지고기 한 킬로도 사다가 먹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추석 때 또 전통놀이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윷놀이가 저희는 굉장히 전통놀이인데 북한에서도 전통놀이로 치는 놀이들이 있나요? 예, 윷놀이 많이 하고 그다음엔 뭐 제기차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화투 좀 합니다. 한때 그것도 통제하다가 뭐 우리 대한민국도 화투하다가 예. 뭐 싸운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북한도 이제 뭔가 음식이나 담뱃대를 놓고 그걸 따기를 하다가 또 형제간에 싸우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북한도 우리처럼 이제 추석을 흉내를 내려고 애는 쓰는데 그 다른 정치적 명절에 비해서 그렇게 좋게 뭐 풍성하게 이렇게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핵을 두고 국제사회 압박이 북한에 굉장히 가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과 또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명절의 모습도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 뭐 내적으로 그렇게 조이지는 않지만 네. 이번 추석도 아마 정세가 긴장하다. 그러면서 아마 더 이제 그 긴축을 하면서 선물도 적게 줬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은 바로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일입니다. 네, 창단 기념일은 한 어느 정도 순번이 되나요? 명절 중에? 명절 순위에서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그다음엔 노동당 창당 기념일, 종권 수립일, 네. 그다음엔 아마 이 추석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당 창당 기념일은 한 3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때 아마 뭔가 이번에 김정은이 좀 선물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선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북한의 추석의 모습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